이제 마지막 단어, 모평균과 표본평균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용어부터 봅시다. 일단 우리가 자료를 조사할 때 쓰이는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거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에서 일부분만 조사를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주택 총조사나 병역 판정 검사, 이건 우리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군대 갈 남자애들 판단하는 거 전체 남자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경기도 지역에서만 뽑는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고, 과일의 당도 조사나 전구의 수명 조사, 우리 과일의 당도 조사한다고 전국에 있는 과일 모두 다 싸그리 싹싹 가져와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표본 조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요 용어 이제 잘 봅시다. 자, 모집단이라는 거는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본이라는 거는 그 전체 집합, 모집단에서 일부분이다. 모집단에 들어있는 일부분 애들을 쏙 뽑아낸 거를 우리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뽑아내는 과정, 이렇게 끌고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추출이라 부를 거고, 이렇게 뽑아져 나온 애들,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 원소 개수를 우리 표본의 크기라고 하겠다. 내가 전체 집단에서 뽑아내온 개수, 인원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모집단이라는 게 전체 집단이라 그랬어. 전체 집합. 그래서 여기서 모집단에 내가 1과 3과 5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1과 3과 5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끌고 온다 라고 해볼게. 그래서 끌고 나오는 애들 하나하나마다 크기가 2니까 나는 두 개를 뽑아 오겠다는 얘기야. 크기가 2니까 두 개를 가져오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자, 근데 이 크기 2라는 거는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본 이 두 개, 내가 1, 3, 5 중에서 두 개를 끌어올 거야. 그럼 1과 1, 1과 3, 1과 5, 3, 1, 3, 3, 3, 5, 5, 1, 5, 3, 5, 5. 이렇게 두 개씩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말했듯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1, 3이랑 3, 1이랑 얘네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순혈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순서 고려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뽑아낸 거. 크기가 2니까 나 두 개만 뽑아낼 거다. 그래서 11, 13, 15 이렇게 두 개씩만 뽑아내는 과정을 이제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되는 것들이 내가 추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책에 3번 모평균과 표본평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모집단, 이제 원래 집단에 있는 자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집단은 X라고 할게요. 모집단은 X라고 하고, 표본은 크기 맞춰서 X1, X2, X3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집단, 원래 집단의 특성,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모집단에 대한 특성은 그냥 한 개 뽑는 거,
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습니다. 내가 모집단 1과 3과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확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1, 3, 5 하나씩 있으니까 각각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될 거여서 첫 번째, 이 모집단 X에 대한 평균은 우리 이항분법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서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분산은 재평평제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구해주면은 3분의 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미리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뭐 표준 편차까지 한번 해볼까? 그냥 루트 3분의 8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120쪽에 있는 이 모집단에 대한 자료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만 우리 우리 여기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나오는 게 표본 평균이 되겠어. 자, 표본 평균이란 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개씩 뽑았잖아. 이 두 개씩 뽑았을 때 그 각각에 대한 평균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구할 때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지. 뭐 시험 평균 낸다는 거 할 때.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자 개수가 2니까 두 개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이라는 애는 n개를 우리 크기가 n개라면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개수 말하는 거죠. 표본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n으로 나눠준다. 그게 표본 평균이고 기호로는 x바라고 쓰겠습니다. 표본 평균 x바. 기호 잘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표본 분산. 자, 우리 분산 구할 때 분산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것 재평평제로도 구할 수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요 기본 원래 의미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표본 분산은 S제곱으로 쓸 건데 편차 표본에 대한 표본에 대한 편차니까 이렇게 n번까지 제곱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 값이니까 개수로 나눌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요거는 n분의 1로 계산을 하면은 안 맞아 떨어져서 n-1로 설정한다. 그냥 대충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이다. 요것만 주의 깊게 다시 보시면 되고요. 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저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애들을 살펴볼 거야. 자, 4번에 121쪽에 있는 4번에서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지금 표본 평균이 1, 2, 3, 2, 3, 4, 3, 4, 5 이렇게 총 9개 있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니까 또 얘네들 값에서 또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 여기 모집단에서 평균이랑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 이 확률 분포표 그리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이라는 애는. 그럼 각각이 나타날 확률은 총 9개 중에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 4는 2개, 5는 하나.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계산을 하면은 9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해서 계산을 하면 3이 나오고요. 분산 계산도 제평평제로 똑같이 해주면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모집단과 이제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모집단 엮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말 잘 봐야 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다. 이 값은 모집단의 평균, 즉 원래 평균이라고 할게. 모집단에 대한 평균 값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3, 3. 정확하게 똑같다. 자, 두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은 지금 요거 원래 분산은 3분의 8이었는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은 3분의 4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 공식은 원래 분산, 모 분산을 뭘로 나누냐면 이 크기, 표본 크기로 나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n이라는 건 표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평균을 크기로 나눈다. 그래서 원래 3분의 8이었는데 그걸 크기 2로 나눠주니까 6분의 8이 돼서 3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일일이 분산값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집단, 모집단에 대한 특성 가지고 공식 이용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봐 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5번 표본 평균은 자 모집단, 이 원래 있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져온 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우리 이항 분포하는 느낌입니다.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표본의 개수, 횟수,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정규 분포랑 똑같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 보면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집단은 X로 쓰고 표본 평균은 X 바로 쓴다. 요거 표기법 잘 기억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른데 그럼 X라는 게 12,3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자료 특성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다 한번 계산 들어갑시다. 평균은 12고 분산은 9고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고 싶대요. 그래서 표본 평균 추출을 했을 때 그냥 표본들이 아니라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 우리는 다 쓸 수 있는 거 다 씁시다. 일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값은 모평균이랑 똑같다라 그랬어. 원래 평균이랑. 그래서 12가 되고요. 자,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분산은 원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지. 근데 우리 공식으로는 표본의 크기로 원래 분산을 나눠주세요. 요거였고요. 그래서 원래 분산은 9고 표본의 크기 3이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은 3이다. 근데 우리 표본 평균의 제곱 요거는 144죠. 12의 제곱이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144를 뺐더니 3이 된다. 그럼 우리 구하는 값은 147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한 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우리 모집단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은 그냥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이야. 그래서 주사위 한 번 던지면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 다 6분의 1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계산된 값 바로 씁시다. 요렇게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주사위 5번 던진대요. 5번 던지는 거니까 뭐 1, 3, 5, 5, 6 뭐 이렇게 주사위 나올 수 있잖아. 즉 원소가 몇 개 생긴다? 5개. 5개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 크기, 표본의 크기가 5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원래 거랑 똑같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는 그 두 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12분의 49. 그래서 항상 표본 평균 문제 나오면은 두 개의 모집단의 표본 평균이랑 분산 이거 서로 엮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필수의 3번. 자,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제자리 멀리뛰기 전체 학생 즉 모집단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평균이 120이고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바로 여기서 또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 다 작성 들어갑시다. 이렇게 작성해놓고 자, 우리는 전체 여학생들 중에서 25명의 기록의 평균이 필요해. 자, 25명이라는 거는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일부분, 표본으로 가져온 거고, 즉 크기가 25인 거고, 자,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X라고 했는데 그거의 평균이니까 표본에 대한 평균, 기록 평균을 말하는 거죠. 표본 평균. 근데 그게 115부터 124 이하. 1 확률이니까 구하라는 게 표본 평균이 115부터 124 이하다. 자, 근데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 만들기 위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또 자료도 특성도 한번 조사합시다. 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은 똑같고요. 분산은 크기로 나누라 그랬어. 그래서 분산이 4고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보고 우리 x바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120,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이젠 정교분포 문제가 된 거야. 거기서 115부터 124까지. 그러면 우리 표준편차 2개 이동한 거고, 오른쪽으론. 왼쪽으론 표준편차가 2.5개 이동한 거니까 정교분포표를 보고 0.4772랑 0.4938 해서 두 개를 합치면은 0.971. 요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모집단이랑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서로 평균이랑 분산 다 구해서 서로 엮어야 된다는 거. 자, 예제 4번. 자, 주스 한 컵의 용량, 그냥 주스 평균, 정교분포를 200이랑 10의 제곱 이렇게 따른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과외주스 중에서 n개의 컵, 즉 n개의 컵이란 얘기는 크기가 n이라는 얘기고, 그거 용량에 대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 되겠지? 그래서 n개 컵에 대한 용량 물어본 거니까 표본 평균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 194 이상일 확률. 그게 0.8849네.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래프 그려놓고 평균은 200, 조사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모집단의 평균 200, 분산은 100, 표준편차는 10,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200 똑같겠죠. 분산은 크기 뭔지 모르니까 n으로 나눈 거고요. 시그마 표준편차는 루트 씌운 거.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94보다 큰 쪽의 확률이 0.8849래. 그럼 반쪽은 0.5고요. 0.33, 3849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표를 봤을 때 시그마를 1.2개 1.2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여기 점은 200에서 1.2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한 거니까 빼면 되겠지. 그게 194라는 게 되는 거니까 1.2 시그마는 6이 되고요. 시그마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5니까 이거 표본 평균에 대한 거죠. 표본 평균에 대한 거. 그래서 루트 n분의 100이 5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n은 4가 된다.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한 용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두 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